오늘 했던 뉴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국정원 기조실장 60세 정년을 이미 지났다. 그래서 엊그제 사표 냈다는데 오늘은 또 사표 반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간단히 그 진행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며칠 전에 이제 사퇴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설명이 어떻게 나왔냐면 정년이 찼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다. 정년은 60세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 그 이현수 기조실장 같은 53년생이에요. 예. 이제 그 60세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넘어섰다 이런 건데. 근데 그 이현수 기조실장이 지난해 4월에 임명이 됐는데 이미 임명될 당시에 60세를 넘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 국정원 직원들의 정년이 60세인 건 맞지만 예. 국정원 직원법 제4조를 보면은 원장, 차장 및 기획조정실장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년이 찼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말이 안 되는 거네요. 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그래서 나왔던 건데. 예. 박지원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이 오늘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이 사퇴설 나온 언론 보도를 보고 화를 내서 없던 일이 됐다. 이렇게 이제 그 배경을 전했는데. 예.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이 사표가 수리가 안 되고 이현수 기조실장은 그대로 자리에 남는 것으로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 정년을 넘겼으니까 사표 낸다는 거는 거짓말인 셈이고요. 네네. 왜 사표를 냈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는 그 정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이유로 이 사람을 밀어내려고 했던 세력 내지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겠죠.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모르게 그 일을 추진을 하려다가 예. 마지막 단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동을 걸어서 무위로 끝났다. 예.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렇죠.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권력 신부에서 무슨 일이 그 인사를 둘러싸고 무슨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현수 실장을 몰아내려고 그것도 박 대통령도 모르게 몰아내려고 했던 세력이나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지금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한 게 있고요. 또 그 동아일보가 오늘 그 사설을 통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간략히 쓴 거 전해드리면 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에 이어서 국가안보기관까지 문고리 권력 실세들이 좌지우지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아예 이름을 박았는데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등 청와대 3인방이나 비선 라인들이 치열한 파워게임을 벌인다는 비판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 두 발언이나 보도의 공통점은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파워게임 내지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형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아일보가 이름을 명시한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 사람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일 때 그 비서 출신들이죠. 근데 현직을 보면은 이재만 그 비서관은 청와대 살림을 도맡고 있는 총무비서관이고요. 예. 이 정호성 그 비서관은 제1부속실 비서관입니다. 그래서 예. 각종 보고서를 취합해서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하는 자리에 있고, 예. 안봉근 비서관은 제2부속실 비서관이거든요. 예. 말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움직일 때마다 바로 옆에서 동행을 하면서 보좌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박지원 의원이 언급했다는 문고리 권력도 사실은 바로 이분들을 얘기한 거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김기춘 비서실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비서실장도 모르게 뭘 했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미난 포인트가 거기서 나오는 건데요. 며칠 전에 한 언론에 의해서 김기춘 사퇴설이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여권 관계자의 전언을 빌어서 연말쯤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물러날 것이고 그래서 후임 물세계까지 이미 들어갔다. 그래서 실명은 밝히지를 않았지만 어떠한 사람들인지까지 언급이 된 그런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그것에 대해서 이 보도가 나온 후에 공식 부인을 했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 누군가가 그런 그 설을 흘렸다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김기춘 비서실장이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쥐고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김기춘 실장의 버금가는 내지 능가하는 또 다른 그 권력 실세가 뒤에 있고 그래서 김기춘 실장을 또 밀어내려고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인사위원장의 비서실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의문은 마치 보면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문고리 권력이라 그들 사이에 무슨 권력 암투가 있다 손 치더라도 박 대통령도 모르게 했다가 박 대통령이 이렇게 사표 냈다는 소식을 듣고 뭐 경로했다 또 이런 보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게 그 문고리 권력 간 내지 권력 실세들 간의 암투로 지금 보는 시각이 무슨 이야기냐면 예. 어느 한 사람 내지 어느 한 세력이 뭔가 특정인을 밀어내려고 하면 또 다른 세력이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그걸 막고 이 과정에서 뒤에 음지에서 이들 간의 파워게임이 벌어지다가 최종 단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힘을 빌리는 예.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인사 난맥상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었었는데 예. 그 인사 난맥상의 주된 원인이 이른바 권력 실세들이 음지에서 일정하게 플레이를 했던 결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 뭔가 벌어지고는 있는 것 같군요. 그죠? 이게 워낙 권력 신부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본다면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지가 좀 이제 한계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아무튼 그 징후가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이번에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도 좀 같은 맥락에서 읽히고 있는데 이재수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씨와 육사 동기고 절친으로 알려졌고 그렇죠. 딱 1년 전에 기무사령관으로 임명이 될 때도 결국은 이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예. 이런 분석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기무사령관으로 임명장을 받은 지 1년 만에 전격적으로 교체가 됐는데 물론 공식적인 이유는 뭐 국내에서 여러 사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체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대고 있지만 만약에 박지만 씨와 정말 절친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백을 갖고 있다, 속칭.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밀려났다.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뭐냐? 여기에도 결국은 그 권력 신부에서의 파워 게임에서 뭐 박지만 씨가 밀렸다, 내지 박지만 씨와 그 이재수 기무사령관의 사이가 틀어졌다. 별별 지금 추측이 다 나오고 있는 것이죠. 뭐 권력 실세 간의 암투라고 하는 건 항상 있어 왔던 거고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번 이 파동을 거치고 나면 박 대통령이 뭔가 좀 정리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정리를 해야 되고 이 정리 대상이 지금 세간에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이른바 문고리 권력 안에서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정리 대상은 당연히 문고리 권력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는 데서 오히려 더 이제 정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시절부터 수십 년 동안 그 옆에서 뒤에서 밑에서 보좌를 해온 사람들이고 또 그만큼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과연 문고리 권력을 내칠 수 있겠느냐. 또 이런 문제가 여기서 제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런 일이 반복되게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국정을 위해서는 이것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완전히 내치진 못하더라도 질서라도 잡아야죠. 네네. 다음 조치들이 어떻게 또 가시화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